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잘 보관하라. 이 주식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니 공증도 받아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얀마 K타운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이권 개입하고 거기서 계속 나오는 커미션이나 또는 뭐 리베이트나 주구장창 먹고 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의 얘기인데. 네. 헌재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고용태와 노승일 일당이 그 최순실을 이용하여 해먹으려다가 이제 그게 발각됐죠. 최순실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네. 장시호 씨는 어떡합니까? 족한데 이거.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잖아요. 장시호 씨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으로. 자, 시간이 몇 분밖에 없습니다. 자,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속내가 보이는 말이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나 입장이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장시호 씨도 저는 입장이 이제 재산을 또 갈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단은 장시호 씨도 이제 어디 끼워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 가족이지만 그다음부터 설명을 어떻게 하죠? 그 효과적인 변호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겠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뭐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산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사? 원래는 삼성 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작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그 한류 사업을 하는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만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 것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란 듣도 보도 못한 죄명이 새로 나오는 것이죠. 알선수재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브로커다. 업무와 관련해서 예.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 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 수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는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그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대통령의 그 과정이 진행될 때 대통령의 역할은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그 문도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대통령 역할은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예를 들면 이 근데 임명을 그냥 나 통치행위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보면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행위였다.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뭐 누가 추천해서 그렇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최순실이 가끔 좋은 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 임명하기도 했다. 여러 명 추천받아서 뭐 그 중에 한 명 하는 겁니다. 추천은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너무 추천한 게 최순실 혼자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추천을 많이 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인맥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사가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억나시죠? 그 이모 본부장입니다. 이거 이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모 본부장이 어쨌든 이모 씨가 집사 역할도 했잖아요. 뭐 들어와 있죠. 귀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승장구했는데 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그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승진시켜라고 얘기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 내용이 맞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본부장 최순실을 열심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와줬던 그 법인장을 본부장까지 승진시켜서 원래 본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제2본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을 도와줬는데 이 유재경 대사와 그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 이모 씨가 유재경 씨를 최순실한테 청거를 한 거죠. 추천을. 지금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상화 씨가 유재경 대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이상화. 얘기를 이상화 지금 KB 하나은행 본부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기서 우리 최 교수님은 이모 씨라는데 여기서 지금 뭐 벌써 지금 언론에 다 나오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유재경 지금 현재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른바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 근무했습니다.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이 누구죠? 어디죠?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지원했는 바로 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검으로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이 결국 그 기존에 있던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삼성과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이론 구성, 새로운 범죄를 구성을 해서 결국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할 때도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그 이사장 있잖아요. 코이카. 이 사람도 그 인맥에 함께 들어있어요. 이 사람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어요. 예전에. 이사장 되기 전에. 그때 또 고대 아까 인맥 얘기하셨는데 고대 인맥의 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 그 다음에 유재경, 그 다음에 김인식 이사장까지 그분이 다 고대 출신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동문회 비슷한 무슨 소식지가 어디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뭐 고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순실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조직을 왜 못 파고 들어가냐면 특정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학맥이 있어요. 이게 고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2011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했던 양혜경 씨. 그분이 고대 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방위산업에 손대고 있고. 특검을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까 이거 삼성과 오래전서부터 최순실과의 거래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한 떡고물이 뚝 미얀마로 떨어진 그렇죠. 거고.
그 인맥이 프랑크푸르트에 생겼던 것이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프랑크푸르트를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인맥들을 만들고,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사실 전문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외교관으로 일하신 분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는 옆집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맞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설명을 좀 하자면, 삼성이 글로벌 마케팅실, 그러니까 미전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안에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최순실 씨, 그리고 장시호 씨,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정유라 씨, 이런 지원을 하는 핵심 부서가 되는데, 이게 그 계열사가 있잖아요, 삼성에.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기에 글로벌 마케팅실에 유재경 대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전체 삼성의 골간 조직 차원에서 움직였던 흔적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면 거기는 반드시 최순실 씨하고 오래전서부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유재경 대사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게 그 폭발성이 크네요. 생각보다. 사실 오늘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 이른바 그 동남아 미얀마에 대한 이른바 외교농단 사건, 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종범 이 그 수석에 대한 뇌물 문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원래 특검이 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오히려 어떤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월척이면서 동시에 신받다. 그렇죠. 신받다 할 수 있는데.